안녕하세요. 조태자TV입니다. 어제부로 조태자TV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채널 개설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3,000명이 넘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많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수익도 들어오게 되면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구독자 10,000명 되면 만약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풀리면 오프라인 무료 강의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많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 그 다음 후속편을 촬영해 봤는데요. 제목은 쉽지만 잘 모르는 부동산 주식 투자. 알기만 해도 돈 버는 개념입니다. 보통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를 저는 같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도 아마 같이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다 보면 좀 공통된 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는 이제 투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의 공통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그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조태자TV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7개로 진행되고 오늘은 불인이 기초 강의와 실전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에 이제 상승하는 이제 단지나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많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앞으로 실거주자들이 이제 부산 2차 상승장이 진행되면 실거주자들이 살 곳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5가지 내용 안에도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 부분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부역대 신평초 6개의 그 6종 입지 세트 중에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제 일정 부분이 만족하면서 상승이 좀 더딘 단지가 좋다고 했는데 300세대 이하의 소단지는 제가 복불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00세대 이하의 이제 소단지는 뭐 많이 오르는 단지도 있고 입지가 좋으면 또 상대적으로 안 오르는 단지도 있는데 그게 300세대 이하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시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이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좀 찾고 최소한 400세대 이상, 뭐 300세대 이상 정도라도 근데 200세대 정도급의 소단지는 조금 경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400세대 이상이 말하는 것도 거래량이 중요한 포인트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제가 이제 4억에서 6억대에 꾸준히 거래가 있는 단지를 언급했는데요. 가격대로 치면 실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가격대고 그 실거주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또 거래가 되는 아파트면 이제 좋다고 한 이유도 꾸준히 있는 거래가 꾸준히 있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거래가 있는 단지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말한 것 중에서 400세대 이상의 구축인데 인근에 2억 이상의 떡상한 단지 근처 신축 이제 준신축이 2억 3억 이렇게 오른 단지라면 그 근처는 입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00세대 이상의 구축이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있다면 갭매 오기 가능성이 앞으로 2차 상승 시에 크다. 이것도 거래량이 있는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카페에서 자주 언급 나오는 단지 이것 또한 언급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관심이 많다는 것은 거래량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도 거래량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일단 강조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거래량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거래량이 많다는 건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거래가 많은 이제 주식 종목이나
아니면 부동산 단지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끄는 이제 주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류에 편입한다는 것은 대세 상승을 잘 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냥 부동산 카페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시청 카페에서도 이제 까이면 흥한다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실가흥의 법칙, 막 요즘에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실전에서 까이면 흥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왜 그 아파트를 까겠어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또 나중에 까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팔았는데 약간 배 아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슬픈 건 뭐냐면 뭐 사람들이 완전 무관심한 거예요. 아예 뭐 부동산 카페에서 언급도 안 되고 뭐 누가 언급해도 댓글도 없고 이런 곳이 정말 이제 슬픈 거죠. 근데 까이고 댓글 수가 활발하고 이런 곳은 오를 여지가 많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카페에서 좀 많이 까인다 이런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이 까면 흥한 이유가 또 그렇게 댓글 많이 단다는 것은 또 입주민들이 그만큼 방어를 열심히 한다는 거거든요. 입주민들이 그렇게 방어를 열심히 하면 그 아파트는 또 상승할 여지가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입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아파트일수록 또 그 단지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그 홍보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값에서 많이 까는 단지 그 주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거주자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주식에서는 한번 거래량이 생기면 후속으로 또 몇 번의 큰 상승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에서도 한번 상승한 단지가 주가 상승할 여지가 많아요.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상승을 한번 경험하면 매도자들이 상승의 분위기를 이제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2차 상승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에서의 거래량과 가격의 이제 흐름인데요. 제가 FNF라는 이제 그 종목을 한번 캡처를 떠봤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MLB 아시죠? 거기에 이제 우리 쪽에 이제 대장 이제 종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20 올해 1월에 상당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당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큰 조금만 상승을 했죠. 엄청 거래량이 많았는데 상승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상승할 때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초반에 상승 거래량이 일어나면 그 뒤로는 이제 조금의 상승으로 이제 대상승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 거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의 대표 아파트인 잠실S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부터 상승이 시작했는데 그 상승 전에는 바닥 다지기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보시면 그 점이 지금 이게 거래된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바닥 다지기에 매물 걷어내기 작업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이제 거래량이 일어난 다음에 1차 상승할 때는 그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조금 실리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기를 거치고 2차 상승 때도 많은 또 거래량이 일어나지만 1차의 그 거래량보다는 좀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가고 3차에 올라갔을 때는 진짜 조그마한 그 소량의 거래량으로도 크게 상승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투자한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구축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제가 여기 3억 후반대에 샀어요. 제가 여기 샀던 이유는 지금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여기가 거래량이 좀 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 거래량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지금 막대가 거래량이거든요. 호갱노노에서. 근데 여기서 거래가 1차적으로 한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 상승을 이제 예상은 했고 이 부분 포인트에서 제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 보이죠? 여기서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저는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하니까
여기서 3억 후반대에서 사니까 그 거래량 일어난 다음에 또 엄청난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1차 상승이 지금 일어났고요. 저는 이제 가을에 2차 상승이 일어나면 또 앞에 이제 그래프와 같이 조그마한 거래량으로 큰 상승이 또 일어날 거라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타이밍을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 포인트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시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뭐 주식장도 우리나라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같이 투자하시면 돼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냥 장기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같이 투자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 기술적 분석은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은 이제 기술적 분석, 그래프 이제 차트도 보시고 이제 그 주식 자체의 가치 투자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국내 부동산도 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래프와 거래량 뭐 여러 가지 뭐 공급량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그런 기술적 분석과 그다음에 이 단지 자체의 그 가치도 같이 따지는 거죠. 이 제가 투자한 여기는 이제 그 학군 자체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단지 자체의 가치도 있으면서 이제 이런 차트, 그래프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상승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제가 오늘 얘기는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향후에는 제가 2차 상승 시 고려해야 될 각 구별 베스트 단지를 추천하는 단지를 좀 진행을 하려 했는데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단지를 만약에 단지명을 오픈하면 또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단지는 블라인드 하면서 왜 이런 단지를 줬냐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까 생각을 좀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약 가점별, 특공 조건별 유망단지, 그리고 장기 투자 가능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 전국에서 가장 저평가 단지 이런 식으로 아마 준비를 할 거고 내일은 제가 이제 지인이 G7 그 소유주라서 사전 점검을 한번 같이 갈까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전 점검할 때 뭐 유의사항과 G7 아마 그 소개도 영상도 아마 촬영을 할 것 같고 또 잘하면 또 태박이 TV에도 촬영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은 일정을 한번 조율을 해봐야 돼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